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신중해졌습니다. 경기가 둔화진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거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해석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상치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에서 오르고는 있는데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집중하잖아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매수 확산이 나와줘야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좀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았죠.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낙폭이 전체적으로 크진 않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중한 건데, 업종으로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상승한 업종도 있지만 하락한 업종 수가 조금 더 많았죠. 그렇다고 또 급락한 업종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일 그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만기일이다 보니까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동시만기다 보니까 좀 신중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를 보면 FOMC 끝났는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좀 체크해 볼 게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기존 정책이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 2번 내린다고 했던 것, 특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했다라는 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그 관세 부분을 너무 연준해서 약하게 평가한 거 아니냐. 그걸 감안하면 이거보다 더 지표를 더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애매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JP모건에서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이런 상황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평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관세가 트럼프 발언한 것만큼 부과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많잖아요. 그래서 좀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을 잡기는 좀 어려운 양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는 관세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이거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었어요. 전면적인 관세가 부과가 될 때, 그다음에 EU하고 미국하고 서로 계속해서 맞보복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됐든 관세 자체는 성장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최근에 경기 침체론이 과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해야 되는데 그 과장이라는 근거는 고용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 경제 성장 전망을 좀 하향하긴 했지만 15년 정도의 어떤 평균치를 볼 때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평균치 범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오바 같아.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지표가 좀 엇갈렸는데 기존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4.2%나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주택 매매다라는 건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경기 침체를 염두하면은 이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지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아닌데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 지표 그리고 FOMC에 대한 의견, 경제 전망, 증시 전망 오늘 다 엇갈려서 한쪽으로 방향 잡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EPS도 그렇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한 $70억 후반 정도 예상했는데 80.5억,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81억 달러죠. 예상치 넘겼고, 주당 순이익도 $1 44센트 정도 예상했는데 $1 56센트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도 매출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은 88억 달러. 그런데 예상치가 85억 달러였거든요.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했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중간값이 $1 57센트. 근데 예상치가 $1 48센트였거든요. 예상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나왔다. 아주 서프라이즈한 건 아닌데 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건 근데 일부 투자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놀래주지, 놀리켜주지. 워낙 시장이 최근에 좀 좋은 게 없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깜짝 놀래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 만한 수치다라고 봐야겠죠. 주요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플러스로 끝났는데 이거 사실은
밀릴 만한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식 회계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자산 장비 뭐 이런 거 구매한 게 있다라고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실제로 장부상에 추가된 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야. 이만큼 샀으면 장부에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14억 달러인가? 하여튼 그 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 회계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사이버 트럭 리콜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가동이 돼서 이제 주가는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JP모건에서 구리 관련주 지금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프리포트 맥모란 이게 채광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했고 또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오늘 선전을 했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젠슨왕이 뭐 몇십 년 걸린다 이런 발언은 좀 과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양자 컴퓨팅이 붐업이 될 만한 또 그럴 만한 또 메시지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또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심심했어요. 예, 주가의 등락이 좀 심심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조금 불안정한 게 이 보시면 미국 증시 지수 전망하고 현재 지수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별로 흔한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망치가 크게 하향이 되거나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 구간이 되면은 다시 이제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전망치 하향은 최근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지수가 딸려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망치가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좀 시장이 빠지는 거는 초과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이 넘친다. 막 이렇게 이제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넘친다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과 유동성하고 주식시장 관계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가는데 최근에 초과 유동성이 좀 축소가 돼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연준에서 어쨌든 금리를 2번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를 좀 주목을 하는데 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거래 대금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 이게 지금 거래량을 제가 표기한 게 아니라 저 막대 그래프는 제가 거래 대금을 아예 따로 그래프로 제가 그려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2조 원이 넘어가는 날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주가가 올리는,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번 주에 한 2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70%가 삼성전자, 1조 5천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에만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밀어 올리는 거래 대금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응원단장 역할을 해줄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믿음을 주고 그러면은 신나는데 우리도 같이 놀아볼까?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확산이 되는 삼성전자도 당연히 올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말고 철강, 화학, 자동차, 금융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좀 매수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거래대금 추이를 제가 그려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조 원이 나오고 알테오젠이 거의 1조 원 거래대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차이가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대금이었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떨어뜨리는 거래대금, 이탈하는 거래대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알테오젠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삼성전자로 갑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이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다만 이제 그 코스닥 과매도권 내려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1, 2차적으로 이미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군 쪽 코스닥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또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부터는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유발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또 반전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뭐가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ADR이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제 과매도 내려왔다라고 해서 뭐 차트 제가 이제 기준선
딱 거놨잖아요. 그러니까 75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 아래 더 내려갔던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긴 하죠. 근데 보통 보시면 대부분 다 V자로 올라와요. 이 정도 빠지면 더 빠져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하락 종목수가 5일 연속 증가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고 상승 종목수는 줄어드는 상태였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뭐 종목들별로는 이쯤 되면 이 종목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서가 가동될 수 있는 시기로 근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반도체주들이 이미 좀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그 기대치 대비는 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5대 업종 그러니까 IT,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중에서 4개 업종 정도 매수해주면서 3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해주면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을 끌어올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어떤 발목 잡는 상황이 연출되고 HLB도 좀 오늘 뭐 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른 업종이 이제 대안으로 부각이 되는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시행 앞두고 있는 상태가 이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또 어제 조선주라든가 일부 방산주라든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또 하나그룹에서 또 뭐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온 게 있었고 그래서 공매도 시행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안 오른 쪽 안전한 쪽으로 가자 이런 정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만 100억 달러 공매도가 쌓였고 애플 49억 달러, 엔비디아 43억 달러 정도의 공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공매도가 최근에 이제 메가세븐 주가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긴 하는데 전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왜 주식시장에만 공매도를 두는지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면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시장에도 공매도 두고 아니면 뭐 채권이 아니라 저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식품 가격, 뭐 라면 이런 데도 공매도 둬야 되는데 안 두잖아요. 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도 충분히 존중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지? 라는 식의 의문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종목별 변화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한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